나무처럼입니다. 얼마 전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요. 안주로 멍게를 시켰어요. 그래서 멍게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이거 괜찮겠다. 여러분에게도 좀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멍게 얘기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뇌와 지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총 5가지 동물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멍게입니다. 시인 성윤경은 멍게란 시에서 멍게는 다 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뇌를 소화시킨다,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 날의 멍게는 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멍게는 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멍게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평생 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까지만 해도 계속 뇌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멍게가 어느 날 이제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사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만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멍게는 더 이상 뇌를 쓸 이유가 없어지고요.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멍게는 뇌를 스스로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소화시켜버린다 라고 표현한 거죠.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어느 위치에 올라가거나, 또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자기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이상 뇌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멍게 같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멍게의 뇌는 어른이 되면 사라진다. 자, 두 번째는요, 문어 이야기입니다. 문어는 아주 사람을 잘 구별합니다. 똑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한 사람은 문어에게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문어를 쿡쿡 찔러 괴롭혔을 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문어는 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거죠. 자기에게 먹이해준 사람은 애정을 표하고요. 자기를 쿡쿡 찔렀던 사람에게는 먹물을 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을 아주 잘 구별하는 거죠. 문어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데요. 심지어 이제 그 집에서 수족관에서 기르는 문어 같은 경우는 그 수족관 탱크에 잠긴 마개를 열고 스스로 탈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생쥐처럼 미로 학습 능력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엑스터시가 뭔지 아시죠? 마약 같은 거죠. 엑스터시에 노출된 문어가 사회성이 향상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봤더니 문어의 뇌 속에는 사람처럼 행복감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어는 행복감을 느낄 줄도 알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그런 동물인 셈이죠. 자, 세 번째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대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버드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동서양을 방문하고 새는 아주 머리 나쁜 동물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까마귀라는 언어적 유의 때문에 기억력이 나쁜 경우도 까마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까마귀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도구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나무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애벌레가 있을 때 까마귀들은 막대를 이용해서 애벌레를 꺼내서 먹을 정도로 도구를 잘 활용합니다. 심지어 이 막대기가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을 고리 모양으로 휘어서 그래서 음식을 꺼내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하는데요. 이를 본 연구진들이 까마귀에게 좀 더 어려운 미션을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이에는 닿지 않는 짧은 막대기 2개를 줘본 거죠. 다만 이 짧은 막대기 2개는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줘봤는데요. 과연 까마귀는 이 막대기를 그럼 결합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 8마리 중에 4마리는 그 막대기를 2개를 연결을 해서
먹이를 꺼내 먹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도구만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복합 도구를 사용할 능력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까마귀는 거울 시험에도 통과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뇌를 갖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투명한 유리 실린더에 양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먹이를 뒀을 때 과연 그 실린더를 부리로 쪼지 않고 옆 구멍을 통해서 늘 기억해서 먹이를 뽑아 먹는지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등장하고 침팬지가 등장하고 보노보가 등장하고 고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큰 까마귀는 침팬지와 똑같은 100%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한 고릴라와 보노보는 까마귀만큼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세대갈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까마귀는 알고 보면 아주 똑똑한 동물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은 범고래예요. 범고래는 몸무게만 한 6에서 10톤 정도 나가는 동물이죠. 최대 30톤까지 나갑니다. 범고래는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최상의 포식자예요. 얘를 이기는 애가 없는 거죠. 조스 영화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백상아리 아시죠? 백상아리조차도 범고래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면 얼른 주랭랑을 칩니다. 심지어 범고래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 백상아리는 1년 동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네, 아주 그 범고래는 난폭하고 굉장히 무서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능 수준에 빗대서 동물이 몇 살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똑똑한 걸로 정평나인 건 돌고래죠. 돌고래가 8세에서 9세의 인간 지능 수준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고래는 심지어 10살 수준의 인간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면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범고래인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범고래는 난폭하면서도 바닷속에서 완전히 그 왕으로 군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보다 가족 간의 사랑은 최고로 높은 그런 가족 사랑에 있어서에서도 대표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는 동서양을 망라을 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그런 동물로 많이 비유가 될 때가 있죠. 심지어 돼지는 머리도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돼지 IQ는 75에서 85 정도로 개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개보다 오히려 높고요. 사람으로 치면 3살에서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돼지는 정말로 지저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사육 공간이 제공이 되면 얘는 잠자리와 배변 공간을 철저히 구분할 정도로 그 어떤 동물보다 사실 청결한 동물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보다 똑똑하고 더 청결하고, 만약에 돼지가 지금만큼의 몸집이 아니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먹는 동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쩌면 개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돼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오늘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